남들이 모두 걸어가는 넓고 편한 길과 모두가 걷기 꺼려하는 좁고 힘든 길이 있다. 어떤 이들은 젊었을 때 좁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나중에 편하다고 충고를 한다. 또 어떤 이들은 도전과 자유로움이 젊음의 특권이기에 자신을 과도하게 구속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충고한다. 정답은 없다. 언제나 극단적인 보기들 중에서 하나의 선택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 쉬운 적당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지도 모른다. 좁은 길이냐 아니면 넓은 길이냐, 이런 철학적인 물음을 던지는 문학작품이 있다. 그리고 그 작품은 좁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도대체 왜?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과 함께 걸어보며 알아보도록 하자.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에는 주인공 제롬과 그가 사랑하는 알리사가 등장한다. 둘은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하는 사이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약혼하고 결혼하며 서로의 사랑을 표현한다. 그러나 알리사는 약혼과 같은 행위, 사랑하지만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넓은 길, 즉 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롬은 알리사에게 약혼을 청하지만 알리사는 약혼을 하지 않아도 둘은 얼마든지 행복하다며 거절한다. 그러면서 약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사랑을 지키려고 서로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둘은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손을 세게 잡은 적도, 정열적인 입맞춤을 나눈 적도 없는 연인이다. 알리사가 제롬을 사랑하지 않냐고? 천만의 말씀이다. 알리사는 누구보다 제롬을 사랑한다. 시간이 흘러 제롬은 알리사에게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자고 청혼한다. 알리사는 제롬에게 함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지만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제롬은 이런 알리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녀를 여전히 사랑한다. 알리사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제롬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알리사는 제롬이 떠나줄 것을 요구한다. 제롬이 떠나고 한 달 뒤 그는 그녀가 어느 이름도 없는 요양원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자수정 십자가와 일기를 제롬에게 전달해달라는 것이 그녀의 유언의 전부였다. 알리사는 자신이 제롬의 앞길을, 인생을, 행복을 맞게 되는 건 아닌지 늘 불안해했다. 그녀는 제롬을 다시 만나기를 열렬히 소망하면서 행복의 넓은 문이 잠시만이라도 열려 그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랬다. 죽기까지 제롬의 이름을 부른 알리사였다. 그녀가 죽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제롬은 여전히 알리사를 사랑했고 다른 여자와의 결혼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그리워한다. 이 두 사람이 걸어온 답답한 좁은 문의 끝엔 행복이 아닌 고통과 슬픔만 있어 보인다. 도대체 왜? 작가 앙드레지드는 이 두 등장인물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독자들에게 보여주었을까? 이제 앙드레지드를 만나서 그 답을 들어보도록 하자. 1869년 파리에서 태어난 지드는 어머니에게 의해 강력한 종교적 계율에 따라 살도록 교육되었다. 어머니의 고향인 위제는 종교적 찬탈과 핍박의 역사를 지닌 곳이다. 이곳은 로만 가톨릭의 뿌리를 가졌지만 종교전쟁,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개신교로 강제 개종된 곳이다. 즉 유대교, 로마 정교회, 개신교의 이합집산의 연속이었다. 지드 스스로도 자신은 두 혈통, 두 지방, 두 종교의 결합체로 인식하였다. 지드는 종교적 순수함을 잃지 말라는 어머니의 교육에 완벽한 순종자가 됐다. 지드는 북아프리카 여행에서 자신이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하게 되며 자신을 얽매고 있던 종교적 도덕의 굴레를 벗어던지게 된다. 그는 그가 동성애자임을 알면서도 어릴 적부터 흠모하던 마들렌느라는 여인과 결혼식을 올린다. 그리고 친구 엘르의 아들 마르크와 사랑에 빠져서는 도피를 감행한다. 부부관계가 없는 마들렌느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다. 어쨌든 지드는 결혼 후부터 본격적인 집필 활동을 시작했는데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로 시작된 드레피스 사건은 지드의 지성과 도덕적 각성을 일으킨다. 배덕자를 비롯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좁은 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작품들은 그의 치열했던 30대에 쓰여진 작품들이다. 40대의 지드는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작품들을 썼는데 아마 지드는 어떤 굴레를 깨트리고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어린 시절 경험한 정신적 고뇌와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 같다. 1938년 69세가 되던 해 아내 마들렌느의 죽음으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자연스레 끝이 났고 그는 1947년 옥스퍼드 대학 명예박사 학위와 함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다. 그리고 모든 영광과 함께 1951년 그는 파리에서 사망한다. 평론가들은 그의 소설 좁은 문에 나오는 둘의 사랑의 모습은 종교적인 이분법 때문에 생겨났다고 말한다. 인간의 존재 이유는 인간이 아닌 신의 행복에 있기 때문에 육체적 사랑보다 영혼의 사랑이 이기는 것이 순전한 삶이라는 것이다. 즉,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넓은 문이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숭고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조금 답답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 앙드레 지드는 자신이 벗어 던져버리고 싶었던 종교적 도덕의 굴레를 답답하고 비현실적인 기독교적 세계관이 반영된 제드와 알리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비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종교적인 삶은 숭고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인간이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신은 행복해 하는 것일까? 아니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더욱 좋아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다시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선택이라는 철학적 질문으로 돌아오게 된다. 앙드레 지드가 우리에게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처럼 말이다.